여러분, 자영업자들에게 지금 손실 보전금입니다. 보전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그래서 1차, 2차, 1차 때는 짝수만, 2차 때는 홀수만, 그리고 3차 때는 홀짝수 모두 지금 계속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금액이 무려 11조에서 많게는 15조까지도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손실보전금 말고요. 법에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거 있잖아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이거 만들었잖아요.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재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거 법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엄청 이야기했던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분기부터 집행, 작년에 집행했으니까 1분기 집행해야죠. 1분기 1월, 2월, 3월에 자영업자들에게 대한 보상 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요 손실보전금이 아니라 이거는 손실보상금이에요. 그 보상금이 최소 100만 원입니다. 최소 100만 원. 왜냐하면 손실보상금의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올렸고요. 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월, 2월, 3월 동안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자영업자들이 손실을 봤다 이러면요.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언제 대비해서? 2019년에 대비해서 말입니다. 2019년 동을 대비해서 2019년 1월, 2019년 2월, 2019년 3월 이렇게 1, 2, 3월을 대비해서 2022년 1, 2, 3월이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를 분석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보상이라고 하는 100% 한액도 100만 원씩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소는 무조건 100만 원입니다. 최소는 무조건 100만 원이고요. 작년 4분기나 이게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500만 원을 미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300만 원 받은 사람, 500만 원을 미리 받은 사람이 올해 1분기에 이게 뭐 300만 원도 받고 400만 원도 받고 이렇게 받았다면 아마 200만 원은 받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200만 원은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이 이제 산정이 돼서 나오겠지만 어쨌든 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7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열어서 말입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을 했기 때문에 최소 100만 원씩 뭐 많이 받으면 더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1분기 손실보상금이 6월 30일 이번 달 30일입니다. 이번 달 30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 30일부터. 그러면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최소 100만 원을 받고요. 매출액이 30억 이하 중기업도 받습니다. 30억 이하 중기업도. 이것은 손실보전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 내용이고요. 손실보상은 이 부분입니다. 중간의 부분. 보전금을 100%로 확대하고요. 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하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마 자영업자들에게는요. 또 한 번 숨통을 터준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일단 기획재정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요. 이달 말에 6월 30일에 지불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손실보전금, 보상금 이게 나갈 모양입니다. 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겠지요.
예, 좋은 일이겠죠. 1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입니까? 예, 1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이게 말입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자꾸 이게 법으로 만들어 놓고 보상금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터지든지 이제 보상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이 와서 무너져도. 예. 이제는 보상금 다 줘야 됩니다. 예. 이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되면 나라 경제가 괜찮을까요? 그 당시에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오죽했으면 홍백기 총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맨날 백기를 들으니까 홍백기 총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랬는데 끝까지 손실보상금 법제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시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랬죠. 그러면 탄핵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기 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장기적으로 지금처럼 통화량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괜찮을까 그런 생각은 저는 솔직히 많이 들어요. 자영업자들에게 또 소상공인에게 소기업 중기업에게는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이게 결국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건데 그에 대한 어떤 고민은 해봤는지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말입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 저는 그런 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요즘 회사에서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요 바로 창업합니다. 아무 재주도 없는데. 물론 재주 있는 사람들도 창업을 하지만 불나방 창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묻지마 창업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 상황이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좀 덜 벌어져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벌어진다는 자체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어쨌든 자립의 기반이라는 게 꼭 돈만일까 다시 한번 정부는 성찰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리지 말고요. 모든 거리두기를 다 풀고요. 그에 따르는 이 바닥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여기에 고민하자는 뜻입니다.